자, 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 이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이론 실기 총 8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나왔던 문제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문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만 알고 계셔야지 응용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 먼저 이론 교재를 먼저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 강의 내용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자 자격시험 실전 모의고사. 자, 필기 1교시 필기 시간입니다. 총 35문제 나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장교양 4등급 판정을 받는 대상자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교양 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장교양 급여는, 자, 답 몇 번일까요? 예, 답 4번입니다. 답 4번이에요. 자, 볼까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죄악안보호, 단기보호. 여러분 방문요양은 뭐예요? 다 이거 방문. 요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간호사가 가는 거고요. 단기보호는 뭐예요? 하루 중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면 단기보호예요. 근데 죄악안은 뭐예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임종 적응 단계 중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임종 적응 단계 중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네, 답 2번입니다. 답 2번.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2번이에요. 여러분 부분타 우수 임종 적응 5단계 부는 부정이에요. 아,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이거죠? 네?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뭐 잘못됐을까? 오진일 거야. 이런 거지겠죠? 오진일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건 뭐예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이건 타협이에요. 타협은 또 다른 걸로 뭐예요? 손주 결혼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손주 뭐 졸업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우리 딸 뭐 출산할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런 타협이에요. 근데 나는 지쳤어 라고 체념과 함께 받아들인다. 이건 뭐예요? 나는 지쳤어. 이건 수용입니다. 수용. 모든 걸 체념하여. 나는 지쳤어. 요거만 외우셔야 돼요. 나는 지쳤어 라고 체념과 함께 받아들인다. 이건 수용입니다.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건 우울입니다. 우울. 왜 지금이야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끈다. 이건 분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이건 타협. 이건 부정. 이거는 수용. 그래서 부분타 우수. 부분타 우수.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문제가. 3번 요양보호 업무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방문 요양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 종류가 뭐뭐 있을까요? 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정서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뭘까요? 개인활동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4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체활동은 뭐예요? 신체활동.
신체 활동은 자 쉽게 외울 때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 플러스 수급자가 신체 접촉이 일어난 서비스예요. 그 신체 활동이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구강관리 신체 접촉이 일어나죠. 준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물품을 준비하고 또 지도하고 또 지도하고 지켜보고 이런 것까지도 다 신체 활동이에요.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마찬가지죠. 옷 입히기, 식사 돕기. 자, 정서지원은 뭐예요? 말법, 정서지원은 말법, 상담, 그 다음에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이런 것들이 정서지원이에요. 가사미 일상생활 지원, 가사미 일상생활 지원은 뭐예요? 요양보호사 혼자서 단독 일어나는 거, 요양사 혼자서 단독 일어나는 거, 취사, 그 다음에 정리정돈,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세탁 이런 것이겠죠. 개인활동 지원은 뭐예요? 자, 개인활동 지원 동행하고 일상 업무 대행이 개인활동 지원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대상자의 세면이나 양치를 돕는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신체활동이죠. 신체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 대상자 침대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거 일상생활 지원이에요. 대상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다. 이건 뭐예요? 동행. 자, 병원까지 가는 건 동행, 은행까지 가는 건 동행, 행정동사무소까지 가는 건 동행. 거기 동행하고 나서 병원에 가고 접수하고 수납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 업무 지원 서비스예요. 은행 가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찾고 또 송금하고 이런 것도 업무 대행 서비스예요. 자, 대상자의 편지를 대필해 준다. 이것은 뭐예요? 정서 지원이에요. 정서 지원. 정서 지원에서 의사소통 도움입니다. 의사소통 도움이에요. 어르신이 편지를 못 쓰니까 편지를 대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벨. 의사소통 도우면은 편지 쓰기하고 또 편지 쓰기, 그 다음에 책 읽어주기, 그 다음에 콜벨이요. 택시 부르고 장애 이동차 부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 도움이다.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윤리강령. 자, 여러분 시설생활노인을 위한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이 꼭 나옵니다. 매 기수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박스 지문 볼까요? 박씨 할머니는 저 노인네는 자식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선물도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잘 챙겨주고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말했다. 자, 이게 뭘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자, 답 3번입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야, 이거 차별하고 있어요. 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는 뭐예요?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감금하지 않는 거. 요거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예요. 진로분 서비스는 뭐예요? 진로분 서비스는 뭐냐면은 개인의 선호도, 수급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 진로분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요양보 종사자의 교육, 종사자의 직무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진로분 서비스예요. 그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어떤 거예요? 자, 인격적인 거. 인격적으로 대해지고 인권을 대해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자신의 경우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이건 뭐예요? 어떤 그 어르신이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밥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국물도 식어버리고. 당신은 따뜻한 걸 먹고 싶은데 그것도 말도 못하고 참아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견해와 불평, 불만을 해결을 요구할 권리예요. 5번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야, 방임에 해당하는 거. 노인학대 유형이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답 2번입니다. 가을아. 자, 하나 볼까요? 여러분 노인학대에는 신체적 학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정서적 학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학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가 있고
방임, 자기 방임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치매가 있는 노인은 홀로 거주하게 된다. 홀로 거주한다. 이것이 뭐예요? 방임이죠. 방임. 도와줘야 되잖아요. 치매가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을 시도한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방임이에요. 자,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유기입니다. 유기.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방임. 답 몇 번이에요? 가라. 답 2번입니다. 자, 6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건 전체 광범위한 범위를 설명하는 거라서 엄청 어려워요.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자, 1번 볼까요? 골절로 입원 중인 70세 여성은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다? 아닙니다. 입원 중이면은 장기요양 급여가 정지됩니다. 중지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등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 골절 치료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인정서 장기요양 인정은 신청할 수가 있어요. 되는지 아닌지 그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구청 직원이 한다? 아닙니다. 어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한다? 공단 직원 2인 1조. 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다? 아니다. 2년. 경증 치매로 장기요양 인정 접수가 45점이면 인지 지원 등급이다? 아니다. 45점이면 아니에요. 45점 미만입니다. 그러면 45점이면 무슨 등급이에요? 5등급이다. 아시겠죠? 자, 5번 볼까요?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률이 40에 60 경감한다. 맞아요. 자, 본인 부담금은 총 수가의 원래 15%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 20%는 뭐예요? 시설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감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15%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얘기합니다. 60% 경감은 6%고 자 40% 경감은 9%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0%는 기초수급자고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대상자가 식후 서너 시간이 지나서 자주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1번이에요. 다 볼까요? 자, 여러분 대상자 식후 서너 시간 후면 지금 뭐예요? 이때가 공복입니다. 공복이에요.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하루 정도 금식하고 유동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은 왜일까요? 규칙적 훈연이 뭐예요? 훈연은 안 돼요. 예. 훈연식품은 여러분 건강에 안 좋아요.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훈연식품 안 좋습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한다. 고지방이에요. 저지방 식품을 먹어야 되죠. 저지방. 그 다음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안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죠. 속이 안 좋은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를 섭취한다? 안 됩니다. 그게 답 1번이에요. 자, 여러분 요것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위험이 많은 분이에요. 위험 증상이야. 위험 증상. 그러면은 유궤양은 뭐예요? 유궤양은 새벽 1~2시경에 속쓰림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궤양이라 그래요. 유궤양은 새벽 1~2시경. 자, 위험은 공복 후 식후 서너 시간 후 이럴 때 얘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포인트를. 8번 고혈압 대상자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네, 답 5번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증상이 없으면 약 복용을 중단시킨다? 아닙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의사의 소견 없으면 중단하면 안 돼요. 답 틀렸다.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아닙니다. 계속 복용해야 돼요. 혈압이 떨어지면 약 복용을 멈춘다?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의사의 진단 있을 때까지. 혈압이 상승하면 약 복용을 2배를 넣는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꾼다. 혈압약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다시 한번 약 처방을 받는 거예요. 자, 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 요양보호사의 업무기록 방법입니다.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자, 볼까요?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주관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만, 육하 원칙에 이어서 객관적인 사실만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작성한다. 맞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확실한 것만 작성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즉시 바로바로 작성해야 돼요. 바로바로 작성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로바로 작성한다. 기록을 정정할 때는 지우거나 덧칠을 한다. 아닙니다. 두 줄을 긋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 쭉 홍길동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정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아닙니다. 절대 사생활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 10번 다음 중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뭘까요?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입니다. 자, 답 몇 번일까요? 거동이 불편한 답 3번입니다. 자, 볼까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하겠죠. 설치. 그죠? 설치하여 낙상을 예방하고 자립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자, 안전손잡이에요. 자, 여러분 보행기는 뭐예요? 보행기는 밀고 다니는 것이요. 자세 변환 용구는 뭐예요? 자세 변환 용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리와 다리 사이 최변경할 때 쓰는 거 혹은 또 팔 겨드랑이에 끼운 거 이런 것들이에요. 자, 휴대용 경사로는 뭐예요? 휴대용 경사는 구입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여용이 있어요. 구매용이 있고 대여용이 있습니다. 자, 미끄럼 방지 매트 어떻게 해요? 미끄러운 부위 있잖아요.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안전손잡이에요. 자, 대상자가 빈혈로 인해 창백하고 현기증이 자주 나타날 때 도움이 되는 약물은 자,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입니다. 철분제와 비타민C. 여러분 철분제는 비타민C하고 복용을 할 때 흡수력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하나 볼까요? 칼슘제와 비타민 D는 뭐예요?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 야, 칼슘제. 칼슘은 어디에 많이 쓸까요? 예, 멸치 같은데. 그 다음에 해조류 같은데. 많죠? 비타민 D는, 칼슘제는 그냥 복용하면은 흡수가 안 됩니다. 비타민 D하고 반드시 비타민 D를 같이 복용을 해야지 흡수가 돼요. 비타민 D는 햇빛에가 많죠? 햇빛에가. 자. 그리고 뭐 다른 약을 있잖아요. 약을 자몽주스하고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약을 자몽주스하고 먹게 되면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몽주스와 먹으면 안 됩니다. 11번 답은 1번이다.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가활동 유형. 이것도 틈틈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답 몇 번일까요? 답 1번입니다. 그림 그리기. 여러분 자기개발활동 자주 나와요. 이것도요. 여가활동 유형에 자기개발활동에 뭐가 있을까요? 책 읽기 같은 거. 책 읽기. 그 다음에 독서.
그다음 서예 같은 거, 서예 교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시낭송도 있고 막 백일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다음 가족 중심 활동, 가족 중심 활동, 외식 나들이가 가족 중심 활동이죠. 가족 중심 같은 거는 외식 나들이. 이것은 가족 중심 활동이에요. 텃밭 야채 가꾸기. 이거는 소일거리, 소일거리. 이건 소일거리. 그다음에 사교오락, 에어로빅은 어떻게 해요? 운동활동이죠. 에어로빅은 운동활동이에요. 에어로빅은 운동활동이다. 에어로빅은 운동활동. 자, 체조나 가벼운 산책 같은 거. 그 다음 사교오락은 뭐예요? 사교오락은, 이 사교오락은 뭐가 하냐면은 영화 연극 같은 거. 영화나 연극. 그 다음에 음악회 같은 거, 음악회. 요것이 사교오락이에요. 자, 퍼즐놀이 같은 게 뭘까요? 퍼즐놀이. 퍼즐놀이는 그 뭐야 퍼즐놀이는 이것도 소일거리죠. 퍼즐놀이 소일거리예요. 이것도 소일거리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 답 1번이에요. 자, 13번 직업성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하는 것. 직업성 감염 질환이에요. 자, 몇 번일까요? 자, 답 4번입니다. 볼까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아니면 소매, 소매 부분, 팔꿈치 같은데 그걸로 감싸는 거예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만진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핵은 있잖아요. 호흡기 질환,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이렇게 걸린 것이지 결핵 대상자가 만진 물건을 만졌다고 옮기는 건 아니에요. 독감 예방 접종 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머리는 천연 산부 재료로 사용한다. 예, 천연 산부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산부 재료만 해도 돼요. 천연이 틀렸어요. 답 4번이다. 오메 감염된 옷과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20분간 세탁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햇빛에 2, 3일 말리면 돼요. 오메 걸린 분을 접촉하게 되면은 그 침구류뿐만 아니라 그 공간 또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가족까지도 다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오면 엄청 전파력이 빨라요. 자, 14번 노화로 인해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소변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 그 이유는 뭘까? 예, 답 1번입니다.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 예,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주 오줌을 싸게 되는 빈뇨증이 생기죠. 잔뇨감도 있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이건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실금 치료 방법이요. 치료 방법. 골반 근육 운동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잔뇨감이 저하된다. 이건 아니에요. 연세가 돼서 요실금은 잔뇨감이 증가되고 그래서 잔뇨감이 저하된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 요로 감염 감소 이것도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요도 기능의 강화. 이것도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 야,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꼭 한 문제씩 나온다겠습니다. 답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자, 볼까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절대 경제적인 부위나 차별 대우해서는 안 돼요. 사상, 정치, 경제, 문화 같은 거에 따라서 달리게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됩니다. 학력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돼요. 대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아닙니다. 대상자 지시? 누구의 지시예요? 시설자나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대상자 욕구를 파악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시겠죠? 시설생활로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자,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상복을 입는다? 아닙니다. 작업복, 간편한 복장,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과 소통하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자, 16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성을 옳은 것. 야, 노화에 따른 피부계 특성이에요. 피부계 특성. 자,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볼까요? 피하 지방이 감소되죠. 모든 것이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모든 것이 감소돼요. 기온이 둔감해집니까? 민감해집니다. 민감. 그래서 쉽게 날씨가 좀만 추워도 춥다 그러고 좀만 더워도 덥다 그래요. 피부 탄력성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되지요. 감소.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맞죠? 예. 발톱과 손톱이 부드러워진다. 딱딱해진다. 딱딱해진다. 답 4번이에요. 자, 7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자, 보세요. 동공에 백색 온탕이 생긴다.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인다.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생긴다. 답 몇 번일까요? 백내장 2번입니다. 백내장. 여러분, 백내장은 시력장애가 나타나는 것이죠. 시력장애. 백내장은 시력장애예요. 여러분, 녹내장은 뭘까요? 녹내장. 여러분, 녹내장은 눈의 안압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력 상실. 요것이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은 어떻게 돼요? 좁은 시야. 시야가 좁아져요. 좁은 시야. 그 다음에 이물감이 있어요. 이물감. 눈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물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구 통증이 있습니다. 안구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녹내장이라 그래요. 자, 황반변성. 여러분, 황반변성이 뭐예요? 황반변성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황반변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걸 황화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황화현상 같은 경우는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구분을 못해요. 아시겠죠? 또 황반변성이 되면 나중에 물체가 흐릿하게 반짝 서 있지 않고 흐릿하게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시력을 나중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답은 백내장이다. 자, 18번 신체활동 지원 시 대상자 중심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바로 이것은 쉬운 문제예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의 질환별 식사 관리 시 제한해야 할 음식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제한해야 할 음식이에요. 자, 볼까요? 답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식사 관리 시 제한해야 할 음식이에요. 야, 이거는 앞에 건 질환이죠. 그런데 제한해야 할 겁니다. 당뇨병은 잡곡밥을 먹어야 돼요. 맞죠? 그래, 맞아요. 고혈압약은 바나나를 먹어야 돼요. 왜 그랬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있잖아요. 나트륨을 제거한다 그래요. 바나나. 여러분 그래서 고혈압은 어떻게 염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염기가. 그래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먹으면 뭐예요? 나트륨을 제거하는 데는 칼륨 식품을 먹어주면은, 칼륨 식품을 먹으면은 나트륨이 밖으로 배출돼요. 칼륨 식품을 먹으면 나트륨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체외로.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는 것이죠. 그다음 삼킴장, 요플레, 부드러운 것, 삼킴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갈아서 먹인 거, 부드러운 것들 먹여야 되죠. 변비, 해조류. 해조류 같은 경우는 변비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에 탄산 음료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탄산 음료로 안 돼요. 카페인 음료는 안 됩니다. 커피도 안 되고, 녹차도 안 되고,
그다음에 홍차 같은 것도 안 되고 막 그래요. 답은 5번이에요. 자, 20번 욕창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욕창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여러분 욕창에 걸리는 분들의 특징이 체중이 살이 없고 뼈만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 자주 걸려요.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은 욕창이 잘 안 걸립니다. 한번 볼까요?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름진 시트를 사용한다. 여러분 주름진 시트를 사용하면 특정 부위에 압력이 생기죠. 그죠? 반대로 했어요. 주름진 시트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트를 이렇게 깔았어요. 매트리스 위에 시트를 쫙 깔았는데 여기가 주름이 졌어요. 그러면 누워있을 때 여기 부위가 압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욕창이 걸리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가지고 욕창을 예방해야 되겠죠. 피부에 습기가 있으면 파우더를 바른다. 아닙니다. 피부가 습길 때는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고 어떻게 바로 건조해야 돼. 따뜻한 어떤 그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건조를 바로 시켜야 돼요. 혈액순환을 위해 청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베준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도넛 모양의 베개는 있잖아요. 도넛 모양의 베개나 방석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 부위가. 그래서 오히려 욕창에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베개예요.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답 5번이에요. 자, 21번 치매 대상자에게 야간 선망이 나타나는 경우 대처 방법 옳은 것. 답 몇 번일까요? 예, 답 5번입니다. 다음 볼까요? 야간 선망이에요. 야간 선망. 선망이 뭐예요? 선망은 있잖아요.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정신과적 증상. 선망은 정신과적 증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주의력 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해요.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진다. 수일 내에 혹은 수일 혹은 수시간 내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을 볼까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자, 왜 이게 답인가 볼까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준다. 요 깜깜한 밤인데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주게 되면 불안감이 조성돼 가지고 엄청 불안해요. 가족의 사진을 보여준다. 자, 지금 막 엄청 불안할 때 가족의 사진을 보여도 효과가 없어요. 단호하게 제지한다. 안 됩니다. 음악을 크게 틀으면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방을 밝게 환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망. 자,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볼까요?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맞죠? 자, 1번 볼까요?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시킨다. 가족은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예요. 대상자의 성격, 습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고려해야 되겠죠. 필요시 흡인이나 관장을 실시한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자,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이건 안 됩니다.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답 2번입니다. 자,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 신맛. 자, 삼킴 장애예요. 대상자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 몇 번일까요? 살에 걸림. 삼킴 장애가 있는데 신맛이 나는 음식을 더 줘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례가 더 걸리죠.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 거 뭐예요? 자몽하고 레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먹이면 안 됩니다. 자,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다 하나씩 볼까요? 원인이 명확한 급성태형성 질환이다.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이에요. 만성태형성 질환이다. 만성. 쭉 그중앙 쭉 계속 이어져 온 태형성 질환이에요.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동반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병증을 유발한다. 합병증. 그죠? 재발이 빈번하고 경과가 짧다? 아니다. 경과가 길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다. 맞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요. 어렵다. 답 4번. 25번. 유치돈용화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 행동을 옳은 것. 유치돈용화 소변 주면을 얘기합니다. 답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맞죠? 요 낮게 둔다. 다른 말로 높게 두지 않는다. 높게 두지 않는다. 아,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기도 해요. 자, 1번 볼까요? 소변량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한다. 아닙니다. 소변량을 수시로 확인해야죠. 다음에 2, 3회 확인. 수시로 방광을 세척한다. 방광을 세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방광 세척할 수 없어요.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유치돈용화는 일주일마다 교환한다. 아니죠. 자, 수시로 교환합니다. 수시로. 자, 여러분 그 소변 주머니는 보통 수시로 2, 3회 정도 확인하고 나서 색깔이나 소변 색깔이나 소변량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유치돈용한 세면 즉시 빼준다. 아, 절대 안 됩니다. 유치돈용한 세면 어떻게 해요? 조절 밸브를 잠고 즉시 의료인이나 관리 책임자,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26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다음 그림과 같은 체위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 자, 이게 뭔 자세예요? 반좌이네. 반좌이.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잠을 잘 때는 앙화이, 등에 상처가 날 때는 이거는 앙화이, 등에 상처가 날 때는 이건 복이, 관장을 할 때는 축이,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여기 또 복이에요. 답 2번 반자이. 27번.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노인의 특성은 옳은 것. 자, 노인의 특성입니다. 영양관리. 답 몇 번일까요? 예, 답 3번입니다. 자, 에너지 용유량이 연세가 드시면 노인의 특성은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될까요? 아니죠. 감소됩니다. 소화 능력도 감소되죠. 감각 기능도 감소되죠. 장 운동이 저하되죠. 그래서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씹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2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야,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이에요. 답 몇 번일까요? 예, 답은 3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무게중심을 높게 유지한다. 무게중심을 낮게 해야 되죠. 낮게. 그래서 자, 지지면을 넓히고, 그 다음에 지지면을 넓히고,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을 최대한 가까이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근육이 아니라 대근육, 큰 근육.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대상자와 거리를 두고, 아니, 거리를 두면 안 된다. 최대한 가까이. 양발을 붙여. 양발을 벌려서 발을 벌리고,
지짐을 넓힌다. 아시겠죠? 답 3번이에요. 무릎을 굽히고 척추를 곧게 펴란 뜻이에요. 이거 척추를 곧게 핀단 말을 다른 말 허리요. 허리를 곧게 편다는 뜻이에요. 자, 29번. 다음 중 세탁 표시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 문제도 또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몇 번일까요? 네, 답 3번입니다. 3번. 말 그대로 잘 보세요. 염소 표백. 표백할 수 있다. 염소 표백주라 표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것이 틀렸어요.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해. 손으로 약하게 짠다. 맞죠? 요거 비벼 꼬였잖아요. 반드시 물세탁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햇빛에서 뉘어서 푼다. 햇빛이에요. 이게 그늘이죠. 그늘이죠. 답 3번이에요. 자, 30번. 인슐린에 대한 신체 저항성으로 인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올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자, 현재 여기 지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당뇨병 환자예요.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자, 체격이 급격히 늘어난다? 아닙니다. 체중 감소가 나타나요. 체중 감소. 그 다음에 분비물이 감소한다? 아닙니다.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신다. 그렇죠. 갈증이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신다. 소변량이 줄고 소변 횟수가 줄어든다. 아니죠. 단뇨입니다. 단뇨 소변이 많죠. 그래서 아니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배가 고프지 않아 음식을 적게 먹는다. 아닙니다. 다식 음식을 많이 먹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꼭 나옵니다. 답 몇 번일까요? 수용입니다. 수용. 자, 수용이에요. 하나씩 볼까요? 라포 형성은 뭐예요? 관계 형성이에요. 라포 형성은 관계 형성.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포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눈빛 교환부터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오픈하게 만드는 걸 라포 형성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포 형성이 될 때만이 관계 형성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경청 무조건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자, 공감은 뭐예요? 상대가 말하는 걸 나도 이해한다 이 얘기죠. 당신이 말하는 거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예요. 수용은 뭐예요? 무비판. 상대방의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수용이다. 자, 침묵은 뭐예요? 침묵은 상대방한테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말을 하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또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침묵이라 한다. 그래서 수용, 침묵, 이런 것도 자주 나왔어요. 경청, 공감 자주 나왔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1번 답은 4번이다. 자, 32번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내용은 본인이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말기 환자 판정을 받을 때만 작성한다. 아니죠? 예, 지금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작성한다. 아닙니다. 본인만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가 뭐냐 그러면은, 자, 호스피스, 지금 현재 호스피스 를 이용하는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자 판단을 가름할 수 있어요.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담당 의사가 가름할 수 있다.
의사가 가름할 수 있다. 예외 인정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절차가 등록이 돼야지만 됩니다.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에요. 내용은 본인이 변경을 처리할 수 있다. 또 내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했다가 하더라도 다시 바로 또 처리할 수 있어요.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는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용인 해야 돼요. 영양 공급, 그 다음에 수분 공급, 통증 완화, 그 다음에 단순한 산소 공급은 보호를 중단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33번. 배변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옳은 것. 배변 시. 답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우유 섭취를 줄인다. 아니죠. 우유 섭취 줄이면 안 돼요. 식물성 식이섬유 섭취를 줄인다. 아니죠. 늘려야죠. 늘려야지. 하재를 자주 복용한다. 야, 하재 남용은 지나친 하재 남용 있잖아요. 지나친 하재 남용은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하재 사용, 물 섭취량을 줄인다. 아닙니다.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답 복부 마사지. 어떻게 보면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상체를 약간 구부려준다. 이럴 경우 배변 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답은 5번이에요. 자, 34번 가슴 압박 시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답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흉골의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는다. 여러분, 칼돌기 어디가 있냐면요. 여기가 유두예요. 요 유두를 수평으로 딱 그거 십자가를 그리면은 요 부위가 지금 압박 부위입니다. 칼돌기는 여기가 칼돌기가 있어요. 칼돌기. 그래 압박하면 안 되죠. 자,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게 한다. 아닙니다. 딱 붙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게 해야 돼요. 양팔의 팔꿈치를 구부려서 아닙니다. 쭉 펴야 됩니다. 펴야 돼. 일자로. 자, 그 다음에 구조사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평하게 한다. 어깨와 가슴이 수평하게 하면 됩니까? 구조사의 어깨죠. 어깨. 수직입니다. 수직. 자, 매번 압박한 직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이완되지 않게 한다. 압박하고 나서 가슴이 이완돼야죠.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가슴이 지금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쏙 들어갔다는 얘기죠. 3번이에요. 35번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장교양 기관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여러분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를 가지고 제공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장교양 이용 계획서다. 다음 36번 치매 대상자가 저녁만 되면 가방을 들고 밖에 가겠다고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오는 것. 예, 답 3번입니다. 좋아하는 일로 관심사를 돌린다. 주의를 환기시킨다.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 뜻이에요. 자, 출입문을 잠그고 관찰한다. 아닙니다. 출입기 있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밖에 해줘야 돼요. 나가지 못하게 가방을 뺏는다. 절대 이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게 안 됩니다. 답 3번이에요. 좋아하는 일로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려요. 그러다 보면은 밖으로 나가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잘못 하나.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은 밖에 같이 나갑니다. 잠깐 외출했다가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오면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자, 37번. 대상자가 자녀에게 김장김치를 보내려고 절임 배추 50포기를 사놓고 김치를 담그고자 한다. 이때 대처 방법은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자, 여러분 대상자와 함께 안 되죠. 잠근다. 거절하고 청소한다. 거절하고 어떻게? 거절하는 것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감정 상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거절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 우리 서비스는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두는 김장김치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38번 임종 대상자가 불안정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일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임종 직전에 상당히 불안감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상당히 뭡니까? 모든 부분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 증상이 보일 때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그럴 때 안정을 취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1번 보면 옆에서 손을 잡은 채 흔들어 준다. 절대 흔들어 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준다. 옆에 우리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줄 때는 막 구토를 하거나 이물질이 나올 때 그때 대비해서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담요로 덮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예, 지금 그 상태는 아니고 그 전에 체온이 내려가면은 담요로 덮여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제 전기 히터 같은 건 틀어주면 안 됩니다. 39번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세요. 답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비처방약은 복용 전에 의사와 상의한다. 여러분 처방약만 의사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비처방약도 복용 전에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약을 쓰면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한다. 예. 약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처방전에서 나와 있는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되지만은 그 약하고 또 처방되지 않는 약, 혹은 이전의 약 이런 것들하고 같이 복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약 삼키는 것이 힘들면 쪼개서 복용한다. 여러분 약을 처방된 그대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약 숫자가 많으면은 2, 3회 나눠서 몇 번 나눠서 바로바로 이렇게 복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증상이 비슷하면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증상이 아무리 같더라도 그 사람의 또 체질과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약 복용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5번째 볼까요? 이전 처방약은 진료 후에도 이어서 복용한다. 자, 새로운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처방되면은 이전 처방약은 버려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비처방약이라도 복용 전에 의사와 상의한답니다. 자, 40번 대상자가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을 일으킬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대상자가 복용한 약물을 들고 병원에 간다. 자, 1번 볼까요? 의식을 잃었을 때는 마실 것을 제공한다. 여러분 의식을 잃었으면은 이 삼키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마실 것을 주면 안 돼요. 마실 것을 제공할 경우 기도로 물이 마실 것이 넘어가 가지고 오히려 흡임성 폐렴에 걸릴 수가 있어요. 즉시 입에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도한다. 엄청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즉시 손가락에 넣을 경우 구토를 유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으면 안정을 취하게 한다. 야,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 4번이에요. 야, 여러분 5번 볼까요? 구토를 했을 때는 토사물을 깨끗하게 버린다? 아닙니다. 토사물도 여러분 담아서 병원에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약물 오남용으로 중독인지 무엇인지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답 4번이에요. 대상자가 복용한 약물을 들고 병원에 간다. 41번 야간에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자주 갈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자, 1번 볼까요? 취침 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게 한다. 예, 반드시란 말이 참 이게 좋은 말도 있고 또 나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나쁘게 적용되는 거예요. 취침 전에 소변을 보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강제성이요. 그래서 안 됩니다. 2번 수분 섭취량은 늘려준다. 여러분 야간 취침 전에는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면 안 돼요. 미리 평상시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나서 자기 전에 취침 전에 소변을 보게 해야 되는 것이지, 취침 전에 보세요. 야간이라고 나와 있죠. 수분 섭취량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저귀를 채운다. 물론 기저귀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자주 갈 때 화장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귀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동변기를 두게 해가지고 이동변기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방을 화장실에 먼 곳에 배치한다. 방을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 5번이에요. 비위관 영양액 주입 중 즉시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답 4번입니다.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날 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보고한다는 것은 긴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보고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보고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비위관 반창과 떨어져 있을 때, 요 비위관 반창과 떨어져 있으면 누가 붙일 수 있어요? 이거 요양보호사가 붙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붙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영양액이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영양액은 어떻게 해요? 위장보다 높게 있어야 되죠? 위장보다 높게 있어야 되는데, 낮게 있네요. 낮게 있으니까 그냥 영양액을 위장보다 높게 두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영양액을 위장보다 높게 두면 됩니다. 대상자 입술이 말라 있을 때, 대상자 입술이 말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입술 보호제 바르면 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음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을 때, 여러분 비위관 영양을 할 때는 비위관 영양액 주입을 할 때는요, 영양액 주입 시 오른쪽으로 눕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왼쪽으로 눕히면 역류가 돼가지고 오히려 구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위관 영양을 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눕혀야 된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답 4번이다.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날 때 위급한 상황이에요. 답 4번입니다. 43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세면 시범을 보이면서 대상자와 같이 씻는다. 여러분 1번 볼까요? 1번. 세면을 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준다. 이것도 여러분 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이건 치매 어르신이네 보니까요. 얼굴을 씻지 않고 물만 묻히고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수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세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대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르신도 그렇게 세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거울을 보여주어 동기 유발되게 한다. 거울을 보아가지고 어르신이 지저분한지를 모릅니다. 깨끗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욕조 안에서 목욕을 하게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화장실 밖으로 내보낸다.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답 4번. 세면 시범을 보이면서 대상자와 같이 씻는다. 여러분 4번이에요. 44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즉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여러분 하임리히법 뭔지 알죠? 대상자가 혹시 사례가 걸리거나 또 식도에 뭐가 막혔을 때 먹다가 걸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을 잡거나 기침을 하고 엄청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 목에 뭐가 걸렸구나 바로 인식하고 하임리히법을 해야 돼요. 저희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하임리히법을 했더니 뭐가 입에서 떡이 나오더라고요.
자, 입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빼준다. 여러분, 입에 손가락을 넣을 경우 그 걸렸던 것이 오히려 더 깊이 더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아니, 식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해집니다. 이거 엄청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몸을 숙여 등으로 두들겨준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우리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몸을 숙여 등을 두드려준다. 이런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럴 때 더 오히려 걸립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어쩔 때 하지요?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한테. 심정지 대상자한테 하는 거예요. 심정지 대상자. 아시겠죠? 그래서 답. 즉시 하임리법을 실시한다예요. 자, 45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를 태우려고 침대에 걸터 앉을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돕는 방법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한다. 그러고 나서 안정이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자, 1번 볼까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지금 요 상황은 뭐예요? 지금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상태. 기립성 저혈압 뭐예요?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혹은 누워 있다가 앉을 때 이럴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막 현기증이 납니다. 이걸 보다 기립성 저혈압이었는데, 자, 지금 대상자 휠체어 태우려고 했어요. 근데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 잠시 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 안정. 자, 4번. 다리를 침대에 올려놓는다. 다리를 침대에 올려놓는다. 야,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다리를 침대에 올려놓고 편한 자세를 눕게 한다. 눕힌다 그러면 해요. 편한 자세로 눕힌다. 자, 이렇게 될 경우는 여기 답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를 침대에 올려놓는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즉시 휠체어 아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그런 경우 쓰는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야, 기립성 저혈압 낙상 위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요,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한다. 가지고 약간 쉬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정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46번. 침해 대상자가 갑자기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을 때 적절한 대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여러분, 침해 대상자한테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답을 달라는 거예요.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바지를 벗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무 말 없이 바로 바지를 입힌다. 아시겠죠? 핀잔을 주거나 나무라면 안 됩니다. 왜 바지를 벗고 계세요? 왜 바지를 벗고 계세요?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면 답을 달라. 대답해 주세요.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예요. 바지가 몸에 불편하신가요? 자, 보세요. 자, 대답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내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벗어. 이렇게 침해 대상자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당장 바지를 입으세요. 요거는 완전히 이것도 학대예요. 언어 정서적 학대예요. 당장 바지를 입으세요. 화를 낸 거예요. 언어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 2번입니다. 바지를 벗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말로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뒤로는 행할 수 있는 액션이 아무 말 없이 바지를 바로 입힙니다. 자, 47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입니다.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침대 난간에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붙인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배설이 어려울 때는 관장을 하도록 권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매 그 단원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에 대해서 예우 예측,
또 권장 어떤 예우나 예측을 하지 말고 판단하거나 판단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권한다 이건 안 돼요. 관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료인이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안 돼요. 자, 침대 난간에 비스듬히 이동병기를 빈틈없이 붙인다.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어떤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분은 30에서 45도 각도로 붙이는 각도 도는 거예요. 침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동병기 높이는 침대와 어떻게 한다? 같게, 낮은이 아니라 같은 높이를 같게 한다. 4.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가 이동병기에 앉으면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돼요.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아 넘어질 수 있고 그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닥에 닿아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동병기 높이는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가리지 않는다. 안 됩니다. 하반신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먼저 담요로 하반신을 가리고 바지를 내립니다. 아시겠죠? 답 2번이에요. 48번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식사 제공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3번입니다.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여러분이 방향성은요 시계 방향입니다. 무조건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앞에서 뒤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발초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손끝에서 팔 쪽으로, 겨드랑이 쪽으로, 그 다음에 발끝에서 허벅지 장단 쪽으로, 그 다음에 목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 둔부 쪽으로. 아시겠죠? 허리에서 둔부 쪽으로. 이런 방향성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볼까요?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드는 자세. 상체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약간 숙여야 되겠죠? 턱을 당기는 자세. 그래야지만이 음식이 잘 넘어갑니다. 음식이 맛이 있는지 계속 물으면서 먹인다. 여러분 식사 중에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르신이 답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삼켜버려요. 씹지도 않은 상태에 삼켜버려요. 그러다고 질식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먼저 음식을 먹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닙니다. 먼저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물을 마시는 이유는 뭐죠? 구강 건조를 막고 유액 분비를 촉진하여, 자, 물을 마시게 되는 이유는 구강 건조를 막고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금방요? 뭐라 그랬죠 제가요? 유액 분비를 촉진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식욕을 돋는다. 식욕을 증진시킨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이유는 뭐다? 식욕 증진이에요. 식욕 증진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아닙니다. 속도에 맞게 천천히 30분이 되든 1시간 60분이 되든 천천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 3번이에요. 49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자, 1번 볼까요? 창문과 문을 열어놓는다. 문을 닫는다. 목욕을 할 때나 머리를 감길 때, 이럴 때는 꼭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일 처리할 때는 꼭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방수포를 둔부 밑까지 깐다. 어디까지? 어깨 밑에, 어깨. 아시겠죠? 솜으로 귀를 막고 천정은 눈을 응시하게 한다. 솜으로 귀를 막고, 맞아요. 눈에는 뭐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수건을 덮는 거예요. 머리와 두피는 손톱 끝으로 마사지한다. 손톱 끝이에요? 아니, 손가락 끝이에요. 손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 5번이에요. 50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4번입니다.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준다. 자, 1번 볼까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새 기저귀를 밀어넣는다. 여러분 기저귀를 갈 때는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협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은
자, 무릎을 굽히고 설명을 먼저 해줘야 돼요. 어르신한테, 자, 어르신 기저귀를 갈겠습니다. 무릎을 굽힐게요. 이따가 하나, 둘, 셋 하면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하면은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저귀를 깊이 밀어넣는 거예요. 또 협조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좌우로 돌려서 그렇게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자, 회원분은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그 다음에 요도질 항문 위에서 아래로 똑같은 말이에요. 배설물이 잘 보이도록 기저귀의 바깥면을 만다. 아니죠. 잘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안으로 만답니다. 안으로. 바깥면을 안으로 만다. 아니고, 바깥면이 보이게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저귀가 또 답은 3번이 아니에요.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준다. 기저귀가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압박이 돼가지고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가 뭉치면 안 됩니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 마사지를 금한다. 여러분 그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욕창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둔부나 꼬리뼈 부위에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금한다가 아니고 마사지를 해준다. 어떻게 한다? 두들겨 마사지한다. 두들겨 마사지한다. 아시겠죠? 두들겨 마사지 합니다. 문지르면 안 돼요. 문지르면 안 된다. 문지르면 안 된다. 문지르면 안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51번. 대상자가 어린 손녀딸의 장난감을 입에 넣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제 것이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준다. 아시겠죠? 1번 볼까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장난감을 빼앗는다. 이러면 화를 냅니다. 맛이 있나요? 라고 함께 입을 같이 먹으면 이것도 안 되죠. 장난감이니까 먹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거 이리 주세요 라면 부드럽게 말한다. 대처가 있는 대처가. 여기 다른 걸로 이것을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는데 안 돼요. 가장 적합한 답은 2번입니다. 52번. 목욕을 할 수 없는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4번입니다. 회원부에서 악취가 있으면 시설장에 보고한다. 자, 회원부에 악취가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어떤 그 방광에 대한 방광염증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보고한다. 이상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특이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 볼까요? 커튼이나 스크린 같은 가림막을 치운다? 치운다가 아니에요. 쳐준다. 가림막을 쳐준다. 2번. 무릎을 곧게 펴서 목욕 담요를 몸과 다리를 덮는다. 아니에요. 무릎을 곧게 편 게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목욕 담요를 몸과 다리를 덮는다. 어떤 거? 어떤 거? 마름모 형태로 덮여줍니다. 마름모 형태로. 여기 보면 목욕을 할 수 없는 여성 대상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침상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침상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욕 담요가 나온 거예요. 자, 3번. 비눗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수건을만 닦는다. 물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물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사용한다. 자, 회원부 청결 순서는 요도질 항문입니다. 요도질 항문. 그래서 답 4번이에요. 회원부에서 악취가 났다. 악취가 났다는 것은 방광염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장 즉시 보고한다. 자, 53번. 약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자, 4번입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번이에요. 실업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맞죠? 예, 한번 볼까요? 유효기간은 지난 약물은 다른 약물과 분리해 보관. 즉시 버려야죠. 알약은 햇빛이 잘 비치는. 아닙니다. 상온, 그늘진 상온이에요. 치매 대상자 약은 쉽게 찰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잠금장치를 해놔야 돼. 잠금장치. 안약이나 귀약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아니죠. 서늘한 곳, 서늘한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 그래서 실업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번 맞죠?
54번 사지마비 대상자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닿는 방법을 옳은 것. 몇 번일까요? 예, 답 3번입니다. 볼까요?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아닙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에서 허벅지입니다. 얼굴은 맨 처음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이 순으로 닦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오 아시겠죠? 오 얼굴을 닦는 순서 오 팔은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맞죠? 유방은 유방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복부는 시계 반대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 이것도. 그래서 답 3번입니다. 자, 55번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 몇 번일까요? 예, 답 5번입니다. 5번. 자, 볼까요?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를 받쳐서 이동한다. 야, 엉덩이와 아래서 이것이 대퇴부예요. 대퇴부. 똑같은 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침대 오른쪽에 선다. 자, 옮기고자 하는 쪽이죠.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옮겨요? 왼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선다가 맞죠. 이게 틀렸어요. 상의와 하의를 잡고 동시에 이동시킨다. 자, 옷을 잡고 이동시키면 안 되죠. 대상자의 두 팔은 머리 위 난간을 잡게 한다. 아니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양 두 팔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포갠다. 가슴에 포갠다. 가슴에 포갠다예요. 상반신은 양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받쳐서 아닙니다. 한 손은 어깨하고 어깨 쪽에 잡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잡는 거예요. 허리를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신을 옮기고 그러고 나서 하반신은 허리하고 엉덩이 밑에 대퇴부 부위를 잡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자, 56번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 방법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네, 답 5번입니다. 티셔츠는 건강한 쪽 발이에요. 건강한 쪽 팔, 목, 마비된 쪽 손으로 벗긴다. 맞죠? 자, 1번부터 볼까요? 단추 있는 옷은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 입힐 때는 무조건 불편한 쪽이에요. 자, 입힐 때는 무조건 불편한 쪽. 양팔. 양쪽에 팔이 있어요. 양팔. 자, 보세요. 답 5번입니다. 양쪽에 팔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머리죠. 자, 입힐 때 불편한 팔, 건강한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입힐 때요. 자, 벗길 때는 양팔, 양쪽에 팔을 놔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머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건강한 팔, 불편한 팔. 그죠? 답 1번이 아니에요. 불편한 팔. 그 다음에 수액 주입 중인 때는 수액부터 벗긴다. 아, 벗길 때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팔부터 벗겨야죠. 건강한 팔 벗기고 나서 그다음에 수액 벗기고 나서 머리 그다음에 불편한 팔 이렇게 되겠죠. 단추 있는 옷은 불편한 쪽부터 버린다. 야, 벗길 때는 무조건 건강한 거요. 벗길 때는 무조건 건강한 거. 바지는 두 발 모두 동시에 벗긴다. 아닙니다. 이것도 벗길 때는니까 건강한 팔. 아시겠죠? 답 5번이에요. 자, 57번. 치매 대상자가 옷을 입힐 때 돕는 방법. 야, 옷을 입힐 때, 벗길 때 자주 나옵니다. 자,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예요. 보실까요? 순서대로 입도록 겉옷부터 차대로 놓습니다. 겉옷이에요? 아니, 속옷.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곳 안 됩니다. 레이스 있는 거 안 돼요. 화려한 거 안 됩니다.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옷을 입힌다.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입는 것을 거부한 부착용 접착선 옷을 입힌다.
거부하면 거부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답 2번이에요. 자, 두 사람이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올바른 방법은 몇 번일까요? 답 3번입니다. 3번. 자,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은 뭐냐면 휠체어는 침대와 수직으로 어떻게 바짝 붙인다. 빈틈없이 붙인다. 힘이 약한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힘이 강한 사람이 대상자 뒤에서 잡는 거죠. 자,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있어야, 맞죠? 다리 바깥쪽에 있어야 되죠. 뒤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 양쪽 어깨를 잡습니까? 아닙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팔을 잡죠. 그 다음에 다리 쪽에 선 사람은 두 손을 종아리입니까? 아닙니다. 장단지 부위. 대퇴비 부위요, 대퇴비 부위. 답 3번이에요. 59번. 앉은 자세 가능한 대상자가 치솔질 돕는 방법을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치솔질한다. 여러분 앉은 자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여야 되겠죠. 건강한 쪽이 아래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치운다. 이거는 앉지 못한 사람이에요. 치아에서 잇몸 쪽입니까? 아니고요. 잇몸에서 치아 쪽이에요. 잇몸에서 치아. 치아 안쪽과 혀는 닦지 않는다. 혀도 닦아주죠. 치아 안쪽과. 치약은 칫솔 위에 두툼하게 아닙니다. 칫솔목까지 깊숙이 싸서 짜는 거예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보행 벨트를 사용할 때 벨트를 묶은 위치와 보요양보호사 돕는 위치 옳은 것. 묶는 위치는 어디에? 허리에 묶죠. 허리에. 묶는 위치는 허리에. 답 4번이네요. 3번 바로 나오네. 다 3번. 자, 61번. 대상자가 넘어져 외상이 의심될 때 2차 손상 없이 안전하게 기소하는 방법. 외상이 의심된다네요.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5번. 척추고정판. 자, 묶을 때는 무릎을 묶고, 그 다음에 엉덩이, 손목을 묶고, 그 다음에 윗팔. 이렇게 세 군데를 묶어요. 62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리막길을 할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렸죠?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맞죠?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온다. 거꾸로 했죠.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온다. 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 앞에 서서 뒤에 서야지요. 뒷바퀴를 먼저 내립니까? 뒷바퀴를 먼저 내려놓는다. 맞죠? 근데 앞에 서면 안 돼. 뒤에 서야죠. 오르막길을 갈 때는 대상자를 뒤로 하고 오르막길을 갈 때는 대상자를 앞으로 가야 되겠죠. 틀렸어요. 자,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옳은 거.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5번. 5번 요건 쉬워요. 자, 변기 옆과 욕조 옆에 손잡이를 제거한다. 안 됩니다. 모든 방과 현관에 문턱을 만들어 안 되죠. 침실 모서리 어둡게 한다. 밖에 해야지고 야광으로 하는 거예요. 가급적 엘리베이터보다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게 좋죠. 취침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게 해주는 거예요. 자,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네, 답 5번입니다. 컴컴할 때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계속 연기가 많을 때 높은 자세, 낮은 자세로 배가 닿지 않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대피한 후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쪽, 바람이 부는 쪽에서 소화기를 잡고 구조를 기다려야 되겠죠. 물속을 통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아니면 코와 입을 감싸고.
자, 65번. 대상자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럼증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혈당입니다. 저혈당. 저혈당이니까 뭐예요? 야, 물, 콩, 과일 주스죠. 과일 주스. 혈당이 들은, 포도당이 들어있는 것들. 4번이에요. 이건 저혈당 증상, 저혈당일 경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호소됩니다. 또 과일 주스 아니면 또 뭐야, 사탕도 되고요. 또 젤리, 초콜릿도 되고, 초콜릿도 되고, 다양합니다. 자, 66번.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 옳은 것.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말한다. 아시겠죠? 존칭어보다 명령어 안 됩니다. 존칭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어르신들한테는요. 간결하고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건 문장을 사용하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알아듣지 못해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한 번에 한 가지. 치매 대상자 침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오는 것. 답 몇 번일까요? 예, 답은 2번입니다. 2번.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는 높이로 한다. 자, 볼까요?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견직무 아닙니다. 모직류예요.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 요는 푹신하고 습기가 잘 아닙니다. 습기가 잘 흡수하면 안 되죠. 보습성 있어야 되죠. 시트는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인 거 안 됩니다. 왜? 욕창. 압력 때문에 까치까치 또 피부를 또 상처 입힐 수 있어요. 답 2번. 68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거. 비언어적입니다. 비언어적. 자, 몸짓, 발짓, 행동, 손, 눈짓 이런 것들이 표정 같은 거. 몇 번일까요? 자, 답 4번입니다. 답 4번. 자,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면 안 됩니다. 또 틈틈이 다른 데 한두 번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를 크게 가볍게 해야 되죠. 손이나 손가락으로 입을 댄다 안 되죠. 침묵하거나 헛기침은 안 됩니다. 답 4번이에요. 관심을 보이며 편한 자세를 취한다. 자, 69번.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는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이에요. 아이메시지.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그릇을 식탁에 그대로 두시니 설거지하기가 힘드네요. 아시겠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다음부터는 식사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또 싱크대에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 5번이에요. 70번. 요양보호 업무 수행 중 업무보고 방법을 옳은 것.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자,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자, 중요한 보고는 육하 원칙을 따라 육하 원칙을 해야죠. 업무를 잘못 수행할 때는 즉시 보고하고 즉시 보고해야 되죠.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보관, 즉시 보고한다. 상황이 불필 때는 구두 보고하고 나서 서면 보고한다. 답 2번입니다. 71번. 대상자에게 약물 투약 시 돕는 방법을 오는 것. 답 몇 번일까요? 답 5번입니다. 귀약은 귓바퀴를 후상방이에요. 후상방으로 당겨 측면에 점적한다. 맞죠? 자, 안쪽이 바닥입니까? 아니죠. 안쪽은 위로 향하게. 안쪽은 위로. 안약은 아래 눈꺼풀의 내측입니까? 아닙니다. 안약은 어떻게 해요? 중앙이나 중앙의 외측. 자, 중앙이나 외측에 점적한다. 하부 결막, 안연고는 아래 결막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몇 cm? 2cm.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둔다. 답 5번이에요.
자,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이해력 부족, 이해력 부족. 자, 어떻게 할까요? 답 몇 번? 4번이에요. 이해력 부족이니까. 이해력 판단력 부족, 이해력 판단력 부족이죠? 이해력 판단력 부족. 5번이에요. 긴 문장은 이해력이 부족한데 긴 문장 하면 안 되죠. 돈집, 몸집 사용해야 되겠죠.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메시지를 빠르게 천천히 한다. 아이디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디어스. 73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왜 식사를 하지 않을까요? 답 몇 번일까요? 답 2번입니다. 왜 안 한가?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왜 안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답 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몇 번일까요? 답 4번입니다. 4번.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우유는 찬물로 닦고 더물로 헹군다. 자, 1번 볼까요? 직접 만지면 아니죠. 일회용 장갑.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은 같은 곳에 분리. 배설물이 묻은 우유를 함께 아닙니다. 분리 세탁해야겠죠. 장갑을 착용했을 때는 손을 씻지 않는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답 4번이에요. 75번. 치매 대상자 안전사고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 답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입니다.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한다. 치매 대상자예요. 위험한 물건 대상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절대 안 되죠. 안 보이는 곳에 해야 되죠. 잠금 장치를 잠그거나. 냉장고에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 자석을 부착한다.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면 그림보다는 글로 설명한다. 아니죠. 그림이 훨씬 낫죠. 욕실에는 겨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넣는다. 아닙니다. 두려움이 떨릴 수 있어요. 비치는 물건을 넣는다. 답 3번입니다. 7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할 때 돕는 방법. 왼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답 몇 번일까요? 네, 답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왼쪽 옆에서 겨드랑이를 잡고 보조한다. 야, 여러분, 복지용구는 무조건 건강한 쪽이에요. 복지용구는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또 보조하고 지지하는 것은 보조, 지지는 불편한 쪽. 그 다음에 부축은 건강한 쪽. 복지용구는 건강한 쪽. 대상자 왼쪽 손에 지팡이를 잡게 한다. 왼쪽이 편마비인데 어떻게 해요? 건강한 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발에 15 아니죠. 또 건강한 쪽이니까 오른쪽 발이죠. 오른쪽 발에 자 앞으로 15 옆으로 여부이지 여부. 이건 또 이렇게도 해요. 여부입니다. 평지에는 오른발부터. 평지에는 어떻게 해요? 불편함부터 가야 되죠. 먼저 지팡이 가고 불편한 발 가고 건강한 발이에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팡이 가고 건강한 발 가고 불편한 발. 틀렸어요. 이것도. 이거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답 3번이에요. 자, 치매 대상자가 며느리가 사다 준 목도리를 훔쳐갔다고 같은 방 동료 어르신을 의심할 때 요양보호사 언로바른 대처 방법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와 함께 찾아보며 안심을 시킨다. 아시겠죠? 자, 단호하게 의심한 어르신을 다른 방으로 옮긴다. 근다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목도리를 사다 준다. 대상자를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답 5번입니다.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78번. 다음은 경증 치매 대상자 인지기능 향상 훈련 내용이다.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볼까요? 자, 먼저 여러 가지 채소를 그림을 나해서 그 밑에 다 각각 숫자를 기입한다. 그림을 틀리게 배열해 놓고 빈칸을 만들어 그림 속에 숫자를 기입한다. 자, 기억력이죠, 기억력. 야,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이에요. 기억력.
자, 79번. 임종후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자, 몇 번일까요? 어깨와 머리에 베개를 대준다. 답 5번입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사용 순서로 옳은 것. 먼저 전원을 켜죠. 전원을. 자, 전원을 켭니다.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를 부착하죠. 그 다음에 리듬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제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나다. 답 5번입니다. 가라 나다. 맞죠? 리듬 분석은 2분마다 리듬 분석을 합니다. 이때 제재동 시작할 때는 주위에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이 떨어지게, 사람을 떨어지게 해야 되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문제가 좀 어떻습니까? 쉬웠죠? 예. 제가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재를 먼저 보시고 나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좀 이렇게 꼬여서 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쉽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모의고사 또 여러분 또 보여드리고요. 이 강의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 이 원장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